원래는 저희 서울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서울대학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건축과에 진학할 예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1958년 말에 문교부 인가를 득한 건축가가 있다 그래서 그 신입생을 모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에서 6명이 연대 건축과로 갔는데 그 명칭이 건설공학과였습니다. 그 하와이 대학에 계시던 최희창 교수가 저희 의견을 내셔가지고 초빙돼서 만드신 학과로서 서울대학이나 한대나 홍대 쪽이 그때 뭐 더 많은 졸업생들이 있었고 특히 한대는 서울대학보다 더 많은 졸업생들이 나와가지고 관에 뭐 건설부가 또는 서울시에 모두 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일회 입학이고 일회 졸업이면 그래도 뭔가 좀 혜택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대는 특이한 그 기독교 학교고 또 공부보다는 인성을 키워주는 학교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연대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 대학 시절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학교에 입학했더니 저희는 입학은 일기인데 2학년 우리는 청강생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 탁과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입학은 일기지만 졸업은 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 때 저희 학교 생활하면서 저희가 저희 군 입대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 때 3학년 때 이제 마지막 학보라 그래가지고 1년 반짜리 저희 군 생활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갈까 했었는데 ROTC가 3학년 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ROTC 일기로 여름방학 3학년 여름방학, 4학년 여름방학 때 예비사단 3학년 때는 수색에 있는 예비사단에 갔었고 4학년 때는 조치원에 있는 예비사단에 가서 한 달간 훈련받고 65년도 2월에 장교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건설공사를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행히 군 생활을 한 것이 많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대 후에 36건축연구소라고 유경철 씨라는 분이 운영했던 건데 거기에서 조금 일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연관이 돼가지고 김정철 회장님하고 36건축소 유경철 씨하고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그때 지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할 사람을 구할 때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은행을 65년도에 이제 축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성과에서 김정철 회장님하고 김정철 회장은 그때 직위가 기자였어, 기자라고 해서 기사부는 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자가 2분 더 계셨어요. 그 2분 이효식 씨라는 분하고 임원원 씨라는 분하고 그 추후에 임원원 씨라는 분은 영건축이라고 설계 사무실을 운영했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전주지점은 2분보다는 설계는 김정철 회장께서 전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요즘 얘기를 하면 뭐 아주 말도 안 직원이죠. 축탁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 완성해서 발주해서 그때 동산토건이라는 데서 시공을 맡았어요. 그래서 전주지점의 현장 감독으로 한국은행에서 파견 나가서 상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정철 회장님은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어쨌든 2번 이렇게 출장을 오시고 그래서 같이 제 하숙에서 이제 오시면 주무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 전주 지점을 완료하고 준공 후에 한국은행에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 복귀를 했는데 한국은행에 있기는 좀 제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넥타이를 매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그때만 해도 그런 규정은 없었지만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하여튼 이제 사무실을 이제 한국은행을 관도에 사직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직하는 조건은 좀 아니지만 김정실 회장님한테 그 일이 꽤 많았어요.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이. 요즘 물어보면 저희 직장을 생활을 하시면서 일을 이제 개인 수주를 하시는 개인 이게 그때 이제 나이시 오프라고 그랬죠. 밤일 한다고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서 설계 사무실 다니는 사람들은 그 아주 살레리가 약하니까 별도로 이제 밤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좀 밀어주십사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회장께서 사무실을 내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던 일을 그냥 관두긴 뭐해서 그때 합류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있다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67년 8월 달에 이제 합류를 했죠. 그런데 그때 합류해 보니까 인원은 몇 안 되는데 실설계 하는 게 상당히 좀 서툴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담을 해가지고 설계실을 이제 일을 했고 그 여름 8월 달에 갔는데 아무튼 지금 하나은행 본점짜리에 합동통신이라고 그 적산가옥에 있었는데 그때 여름에 뭐 지붕이 비가 새가지고 저희 밖에서니 뭐 대야 놓고 낙서물 소리 들어가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정림에 합류해서 지금까지 48년 동안 있었고 2015년도에 보니까 2015년도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그때 최경천 씨라고 나와서 설계 사무실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이영화 씨라고 그다음에 김광재 씨라고 그다음에 김행자 씨라고 네 분 계셨고 김정식 회장님은 김정식 회장님은 저 학교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무실을 이제 오셔가지고 운영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사무실의 설계 실장으로서 그때부터 근무를 하게 된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때 생각이 저희 일반적으로 개인이 내세워가지고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인 어떤 그런 사무실이 돼가지고 외국처럼 SOM이나 뭐 그런 IMP나 이런 쪽처럼 사무실이 좀 존속되는 거를 좀 원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종합건축 그때 거기는 그래도 비교적 여러 분야의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기, 지철, 그다음에 설비는 김유경 교수, 뭐 그다음에 마충경 씨, 뭐 이런 여러 분 구조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수근 공간은 월등히 김수근 개인을 내세우는 쪽이었기 때문에 종합건축 쪽에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했었습니다. 역할 분담은 저희 김정철 회장님은 외환은행 한국은행에 있어 외환은행으로 가셨거든요. 특히 그 한국은행에서 퇴직하시면서 그 퇴직금 가지고 사실 사무실 설립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 사무실 설립할 때 그래서 외환은행으로 가셨기 때문에 주로 대외적인 일, 뭐 건축주, 뭐 접대라 그러면 뭐하지만 건축도 뭐 섭외, 뭐 그다음에 일과 후에는 뭐 접대, 수주 이런 일을 좀 외부에서 하셨고 설계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작은 김정식 회장께서 주로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로 저는 설계실장으로서 설계실 전체 멤버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 양반들하고 같이 설계를 하면서
설계질 확보하고 그다음에 설계실 내부 운영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북창동에 한국능력협회 3억 빌딩이라는 데서 저희가 해상 설계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고주석 씨라는 분이 합류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같이 했는데 의욕이 처음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사무실로서는 의욕이 굉장히 컸습니다. 전부 다 직원들이. 그래서 거기에 아마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니면 정립 일어날 길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철골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평면 모듈에 대한 3m, 3m 각으로 해가지고 전등, 그다음에 설비, 에어컨 관계,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관계 뭐 이런 모듈 단위로 하는 그러한 것도 외국 사례를 여기저기서 공부해가지고 책자 보고 뭐 또 알려가지고 그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무실도 뭐 그렇게 노력은 했겠지만 저희 인원이 많은 인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서포트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 현상 설계에. 그래서 그 현상 설계 당시에 저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현상 설계를 위한 비용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지점들, 은행 지점들을 많이 했어요. 주택은행, 뭐 여수, 뭐 이런 그 지점들을 그때는 되게 빵빵이 창을 가지고 디자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면을 위주로 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 어떻게 보면 좀 모양보다는 외관보다는 저희 사용하기 편한 쪽에 그런 설계를 했기 때문에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디자인도 관여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물량도 뽑고 수량도 뽑고 견적도 하고 공사비도 산출해가지고 납품하는 것까지 한쪽에서는 그런 쪽을 좀 주로 해가지고 저희 경비를 부담해야 되기 사무실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또 한쪽에서 많이 하면서 은행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 그 외부 인력 많이 동원해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일부에서는 회장님께서 김영철 회장님께서 외환행에 계셨기 때문에 그 덕을 봤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사실 그것도 여판이 있었겠죠. 미스 반델로이의 그런 그 외관을 해서 34층짜리 그 커튼을 이제 지하 3층에 지상 34층짜리 설계를 73년도에 이제 제출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그거를 이용하려면 철골은 뭐 물론 국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외장재 또 기타 각종 그 시공적인 그 국내 사정 아직 그런 거를 시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그다음에 정부에서 34층에 대한 거는 굉장히 저희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20여 층짜리를 정부에서는 사실은 20여 층짜리 정도를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시 설계해서 20층짜리 지상 20층에 지하 3층짜리를 서울시부터 건축허가를 득했는데 그 후에 그것이 이제 76년이고 그 완전히 이제 그 확정된 거는 이제 도면이 완성돼 가지고 우리가 사인까지 한 거는 77년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철골을 그래서 27층짜리 철골을 발주해서 들어와 납품이 됐는데 그거를 그 후에 24층으로 자르라고 행정명령이나 마찬가지죠. 은행에 그렇게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상 24층짜리로 저희가 이제 공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계층 철골이 남지 않습니까? 들어온 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하고 최태용이라는 그 직원하고 둘이서 우리 2층은 토탈 디자인인데 임대를 줬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화동, 공장지 만들었던 이화동에. 그분은 문 문신규 씨. 근데 이제 그분 나갔기 때문에 2층에서 어떻게 보면 짜집게 했다고 봐도 말그 광안이 아니에요. 철골 남는 자재가지고. 그래서 본점 뒤에, 본 건물 뒤에 어넥스 빌딩이라고 그걸 설계를 했죠. 그래서 그 어넥스 빌딩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환행위 정림에 끼친 여파는 굉장히 컸죠. 그 저희가 3억 빌딩에서 뭐 좁았죠, 사실은 사무실이. 근데 그 당시에 좀 넓혀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내무부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면에는 건물 다 철거하고 뒤에 이제 이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외환은행에서 거기 와서 설계를 해도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전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때 이제 많이 인원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건축뿐만 아니라 견적, 부조 이런 분들도 모셔다가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외환은행 설계를 현상 당선하고 나서 사실 직원들이 상당히 어떤 그 뭐랄까 자신감이 생겼다든가 전반적으로 뭐 두 분 형제분 외에도 저부터 그렇고 직원들 전체가 아는 그런 자신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를 일을 할 때 아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배양됐다고 보죠. 그래서 그때 그 후에 산업은행이 이제 요 을지로 본점 자리에도 하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학동에 지금은 그 두산 아파트인가 뭐 그 자리에요. 거기에 학동에서 대지를 마련했었어요. 그래서 강남으로 가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현상 설계해서 그것도 당선됐었고 그다음에 그 후에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그건 뭐 아파트 부지해서 이제 바뀌었고 이 을지로 거기도 해서 당선됐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고 여의도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산업은행은 여의도까지 3번을 여의도 이제 현상 설계했는데 그 저희는 이제 떨어지고 희림이 되고 저는 뭐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때를 즈음해가지고 수출입은행 본점 그다음에 저희 지금 하나은행 건너편 맞은편에 삼각형 저희 대지의 건물 하나 있어요. 높은 건물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서울 신탁은행이 거기에 설계를 해서 그것도 이제 당선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서울은행하고 신탁은행하고 그때 이제 그 저희 은행들 문제 생겼을 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은행 자리에 동산통원에서 두산에서 이제 D빌딩이라 해가지고 현상 설계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당선됐는데 그것도 이제 시행은 못했습니다. 그렇고 그 후에 이제 지방은행에서 경기은행 본점, 전부은행 본점, 뭐 그다음에 강원은행 본점 이렇게 각 지점 본점들을 많이 설계해서 경기은행 본점은 됐고요 진행이. 근데 이제 IMF 때 CT 그룹인가 그쪽으로 이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전북은행은 이제 설계돼 가지고 공사해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있고요. 대구은행 본점 그래서 대구은행 본점 같은 거는 저희가 인원이 굉장히 많고 설계 파트가 한 몇 개로 그때 반에도 이제 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설계사 사무실 인원이 작은 데는 AS라고 하면 뭐하지만 품질 관리를 아주 공사 끝나고 나서 입주한 다음에는 거의 생각을 못했거든요. 다른 일을 하려니까. 근데 저희는 인원이 조금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초기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건축주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서 정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 없고 쉽고 관리 편한 이런 설계를 사실 그런 쪽으로 우리는 저희 사무실은 많이 했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했지만 그 후에 준공 후에도 건축주가 요구하면 사후 관리를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그것이 아마 저희 사무실의 인식이 저희 정림에 맡기면 틀림없다 이거는. 건축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후에도 연관이 많이 돼서 일이 들어왔죠.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조직이 그때 이제 기획실, 설계도 이제 1, 2, 3, 4 뭐 이렇게 파트가 설계부서가 이제 1설계실, 2설계실 서너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에도 사실은 사우디에 저희가 동아건설 브라이드 하우징을 설계하면서 그 후에 사우디에 지사를 냈었어요. 그래서 한상욱 실행분이 지사에 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조부, 그다음에 기계, 전기. 기계 전기는 저희 그냥 설계실만 있는 게 아니라 등록까지 했습니다, 사실 다. 저희 기계 설계, 전기 설계 뭐 이렇게. 그다음에 감리, 그다음에 총무 이렇게 해서 조직화를 이루었죠. 그리고 직원들의 직급에 따라 타이틀도 그냥 가서 기사랍니다. 기사 뭐 이렇게 타이틀 가지고서 명함 가지고 가서는 상대 건축주하고 상대할 때 그쪽이 뭐 과장이면 쫄다고 온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하고 상대할 사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사회구조가. 그래서 직제도 직원, 대리, 과장, 뭐 차장, 실장, 부장 뭐 이런 사회적인 직제를 갖게 했죠. 그래서 그 조직을 그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조직적인 그 설계 사무실 이게 운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80년대잖아요. 그 원저리가. 그 당시에 국내에 비슷하게 그런 조직을 유지했던 설계사무소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림이 초기고 예. 그런 사무실은 저는 없었다고 보고 그거에 유사하게 쫓아가려고 했는 사무실은 생겨났다고 봅니다. 서기석 선생은 저 회장님 두 분 제시되시는 김정용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법대 동기예요. 법대 동기인데 건설 관계 관련된 회사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하고 연관이 돼서 저희 회장님들하고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법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획실장으로 모셨죠, 사실은 그분을.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 계약할 때 뭐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또는 대외적인 문제에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좀 많이 참여를 하시겠고 관여를 하시겠고 제가 모신 겁니다. 초기에. 게다가 이제 그 후에 그분의 능력을 보니까 뭐 포용력도 있으시고 대외 섭외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사장 시기까지 이제 올라가신 거죠. 80년대라 그러면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연도를 따지기는. 연도를 안 따지죠. 네, 연도를 안 따지게 되면 외환은행 본점 설계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사이드에서 직접적으로 전령은 못했지만 그렇게 관여를 했고 그 후에 뭐 지방은행 본점, 경기은행 본점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이제 노얄 빌딩 노얄 빌딩은 이 말씀을 드리면 지주가 여러분인 조합으로서 재개발 발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한 층에서 예를 들어서 2층에서 3분의 1은 누구 A 거, 3분의 2는 뭐 B라는 사람 거 이런 식으로 전부 저희 구분이 돼요. 그래서 초기에 설계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맞춰드리려니까
면적에 대한 배분도 이 평면 면적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그런 거를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비교적 거기 조합장으로 계셨던 분이 김신정 실험분인데 그분이 사실 조합원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저희하고 저희 협의하면서 저희 건축주의 요구 조건들을 저희한테 아주 명쾌하게 전달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대지의 최대 한도로 좀 용적률을 차지할 수 있는 건물을 그때 이쁜 건물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좀 관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완공 후에 서울시 건축상도 타고 그런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당 본점 좀 많이 관여하고 그때 이제 본부장하고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직접 제가 다 설계했다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 판넬 할 때, 디자인 심의할 때 실무적으로 한 신문인들이 뭐 팀에서 맡은 팀이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그 후에 디자인에 대한 거라든가 기능에 관한 것들을 이제 조언하고 이러면서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전분행 본점 뭐 아주 전적으로 그 행장님 자제분도 우리 사무실에 있었어요. 고민기 씨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뭐 다니면서 설명하고 디자인에 대한 걸 하면서 진행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부산은행 본점 같은 거는 저희가 초기에 작은 8층짜리인가 뭐 이런 걸로 설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진행은 안 됐죠.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참 건축주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이 자주 출장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사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는 일심 건축에서 하고 나중에 저희가 감리를 맡게 된 배경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 건축주한테 저희가 많은 서비스를 했다 그래는 뭐하지만 아무튼 저희 정림이라는 거를 정림은 이런 사무실이다. 정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무실이다 하는 거를 알려진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예로 그 후에 이제 이 대전에 저희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계셨는데 이병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장로님인데 그분이 고등학교를 운영하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운영하셨는데 대전 간호전문대학을 인수하셔가지고 해천대학이라고 지금 해천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을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저희 회장님하고 연관이 돼서 이제 저희한테 설계를 맡기셨어요. 근데 대전만 해도 그때 뭐 설계 사무실들이 설계 일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여러 뭐 교회도 짓고 뭐 중고등학교도 설계를 하시고 그랬는데 아마 마땅치 않으셨나 보죠.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다 이제 설계할 때마다 이제 가서 기획안 가서 설명드리고 뭐 또 오셔가지고 저희 건축주 요구 조건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도면 완성해가지고 차 트렁크에다가 도면들 싣고 내려가서 납품을 하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자료가 이렇게 많으냐고. 설계도면 뭐 견적서, 뭐 구조계산서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분은 저희한테 지금까지도 해천대학은 지금까지도 저희하고 이영재 사장 계실 때까지도 쭉 맡기셨습니다. 설계를.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디자이너 성향의 건축가들을 위주로 아주 원래 건축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디자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되게 큰 건물들을 설계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큰 건물들을 설계하시려면 상당한 많은 인원에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좀 갑자기 그렇게 키우기도 어려우시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못하고 저희 방철린 씨 같은 분은 이제 특히 더 그런 거 못하고 이제 좋은 디자인에
조그만 건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방철린 씨라든가 그다음에 이성관 씨. 이성관 씨도 뭐 그도 저희 사무실 계셨을 때 해외에 이제 연수를 보내가지고 사실 공부를 시킨 거죠. 정림에서 보내. 예, 저희가 보내가지고 외국서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나가셔서 사무실 차려가지고 하는데 참 특이한 분이시고. 정림의 그런 제도가 공식적으로 있었나요? 네, 그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간상건축에 계신 김자호 씨, 네, 그분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디자인 성향보다는 설계 사무실을 그 건축주 섭외력이 좋기 때문에 사실 일을 많이 수주하셔가지고 그 김태집 씨라든가 뭐 이런 디자이너를 영입하셔가지고 같이들 일을 하셔가지고 좋은 건물들을 좋은 설계를 많이 해내셨죠. 그런 분. 그다음에 그분은 일본에서 이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도쿄 설계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그런 분 또 최영집 씨라고 탑건축이라고, 네, 그분은 능력도 디자인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거보다는 건축사협회 회장을 하셨다는 그런 욕망이 있으셨던 분이니까 건축계에 내가 그러는데 회장 해가지고 건축계를 어떻게 좀 발전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도 나는 그 건축가라서 한 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 그 다음에 석정훈 씨라고 지금 네, 설건축 아니에요. 지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하시는 분, 직선제로 선출되신 분이죠. 그런 분. 그분은 뭐 설계는 저희 아트리에처럼 해가지고 조그만 것들을 설계해 주셔서 직접 시공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 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이제 저 대구에서 가협회 그 회장까지 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최상대 씨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고 그런 분. 그다음에 지금은 먼저 최태용 씨라고 아까 저 외환은행 때 같이 일을 하셨던 분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디자인에 대한 걸.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무실은 안 하고 아주 미술을 잘 그려요. 아주 대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전 특선도 하시고 개인전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제 그런 분은 소변을 할 시간은 없는데 이제 그런 분도 계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남호 씨, 그다음에 조병수 씨, 그다음에 백문기 씨, 특이한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고 보죠. 근데 저는 그런 특이한 분들은 사실 큰 일은 못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쪽에서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의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저희는 저희 사무실은 그런 분야거든요. 정림이라는 이름 아래 건축가가 누구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어떤 시도까지 했었냐면 건축가협회에서는 이제 주로 개인들을 이름을 많이 내세웠는데 저희는 어느 한 시점에서 개인 이름은 안 내오시고 정림건축 이런 타이틀로서만 작품을 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그 후에 저희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담당하셨던 분의 이제 설계자로서 정림건축 설계자가 누구라는 걸 내세웠는데 정림건축을 위주로 하는 그 안에 속한 사람이지 어떤 개인에 속한 정림은 아니다. 개인이 하는 정림은 아니다. 그런 뚜렷한 거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김정철 회장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건 지금까지도 영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때 IMF 후에
좀 위기가 있었죠. 그뭐 저희 사장 뭐 이필현 씨를 영입해가지고 한 5년 하셨나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 후에 저희 직원들 하셨던 분 중에서 김진구가 대표를 하셨고 그 후에 이제 임진우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또 그 특이하게 직원들이 투표로 해서 두 분 대표이사하고 설계사장하고 그다음에 저 두 분이 선임되었고 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일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영은 뭐 하고 CM은 그대로 유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디자인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갈증이랄까 열망이랄까 이게 아주 참 사무실에서 굉장히 저희 디자인을 영입해서 잘하는 사람을 하나 영입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사무실을 저희 사무실에 디자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분 모셔다가 그분 밑에서 같이 디자인을 같이 하면서 클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연관이 돼가지고 박승홍 씨가 이제 왔었어요 사실은 왔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다시 가셨는데 그 후에 이제 우분들이 어떻게든지 모셔야겠다 그래가지고 모신 시점인데 그래서 거의 올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오셨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아니 저는 그냥 오시면 대찬성입니다. 얼마든지 밀어드릴 테니까 오셔야죠 그랬더니 되게 시원하다고 말하는 게 그런 농담까지 하시고 가셨었어요. 그 후에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신 시점에 딱 그 즈음에서 박물관이 국제 현상이 나왔어요. 이제 UI에서 그래서 그 전담하시게 되고. 현상 설계를 위해서 모신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었어요. 그 후에 먼저 접촉이 돼가지고 우리 사무실의 디자인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그런 열망 가지고서 오셨는데 이제 모신 시점이 또 묘하게 얼마 안 돼서 바로 박물관이 현장 설계 국제 현장 설계 나와서 이제 그때 전담하셨죠. 예, 그때 박물관 설계 지침을 건축가 협회에 위임해가지고 저희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사무실도 거기에 참여를 지침서 만드는데 참여를 요청을 했었죠. 가입해서. 근데 저희는 그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현장 설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설계 그 당시에는 좀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현장 설계는 그렇게 떨어졌어요. 낙선을 했어요. 그 계속 낙선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는 둘이었었는데 김정실 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었고 자원 회장님은 별도로 저게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등록이 안 돼 있었고 그런 현실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으로 항상 현장 설계 등록 대표자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 설계 박물관 하면서 뭐 그때만 해도 뭐 저 외부 수준이 뭐 그다음에 건축주 섭외니 뭐 그다음에 저희 나중에 설계에서 문제 생겼다든가 또는 시공할 때 공사 현장에 설계하고 안 맞아서 뭐 설계에 대한 편견이 있다든가 이럴 때 가서 이제 대외적으로 그런 일 많이 처리한 그런 시점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박승홍 씨가 이제 전적으로 뵙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분 이제 아이디어가 몇 개 나온 거에 이제 선정할 때 디자인 판넬 할 때 가서 이제 대화들 해가지고 조언해주고 회장님 뭐 두 분 저희도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에 끼워가지고 뭐 해주고 뭐 이런 그런 그리고 전적으로 다 맡겼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박수홍 씨가 그 디자인 성향은 참 좋더라고요. 그 판단력이 좋고, 예, 한국의 성벽, 그걸 이제 모토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남산, 한강 뭐 이런 거 해서 좋은 디자인을 제출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저희가 당선되리라 생각은 안 했어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 박승호 씨가 한 3개월 동안 엄청 했었습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1차 당선하고 2차까지 가서 이제 2차에 이제 그때 등수 매기는 쪽이었죠. 이제 그 심사위원들도 전부 구라파에서 나온 구라파 쪽에 설계 사무실에서 나온 디자인이다 이거는 이건 한국적이 아니다. 규모라든가 스케일을 변해 봤을 때 그런 심사위원들의 얘기가 그렇고 장서공 씨 이런 분들이 기본 심사 초기했는데 그분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 발표한 날 참 묘하게 김정실 회장님 골프를 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했으니까 신문사에서 이제 뭐 인터뷰하자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미뤘죠, 뭐 회장님 모실 때까지 사실. 그래서 그 세 사람 나온 사진 인터뷰하는 게 그 첫 인터뷰예요, 그게. 그래서 제 이름으로 제가 대표로 있었고 대표 건축가로 있었기 때문에 당선자로 선정은 됐지만 제가 신문에도 인터뷰할 때 이거는 저희 김정실 회장님도 공동대표였었고 근데 이제 제 이름으로 제출한 거고 박승홍 디자인 담당 이사가 그때는 저희 사장은 아니었으니까 사장 타이틀은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무실에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드렸던 거고 그 박승홍 씨가 직원들 30명 데리고 한 석 달 동안 아주 밤새워가면서 일을 커피 쏟으면서 일해가지고 내놓은 성과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의 전 직원들이 이것을 만든 거지. 그 대표였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나온 거다 하는 그 인터뷰에 그렇게까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는 나중에 신문에 그런 비슷하게 썼어요. 개인 의견을. 공동주택도 주공에서 주택공사에서 둔천동 아파트 발주할 때 그때 저희가 그거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가 설계를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주공에서는 좀 했으면 했는데 주택 설계 뭐 그거 우리가 할 거 아니다. 우린 작품을 만드는 회사가 돼야 되니까 그런 쪽은 관여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후에 서울시에서 목동에 아파트 설계할 때 목동 구단지 저희가 맡아가지고 설계했어요. 근데 저희 그때만 해도 저희는 어떤 의혹을 가지고 설계했냐면 12단지인가 뭐 몇 단지는 용적률이 좀 작았어요. 근데 우리 단지는 좀 용적률이 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건축주한테 서울시에 가가지고 좀 줄이자. 우리 좀 빼가지고 용적률 줄여가지고 좀 쾌적한 환경 만드는 아파트는 밀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계했다고요. 그 정도로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고 그냥 건축주가 요구한 대로만 하는 그러한 사무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대형 사무실이 우죽순으로 나타나는데 공동주택 설계한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공동주택을 안 하니까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공동주택을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한 거죠. 다행히 그쪽 분야가 많이 설계 파트가 공동주택 설계 파트가 생겨가지고 2개 부서까지 아마 커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울러서 감리도 우리가 별로 저희가 설계한 것만 했었는데 이제 감리 파트를 키워서 외주도 받아야겠다 해서 감리부도 좀 확장시키고 CM을
도입을 한 거가 됐습니다.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을 꼽으라면 뭐 설계사무실 운영하는 분인 예, 사장님들 사장님들이 주로 있다고 보고요. 공간에도 뭐 한두 분 있었죠. 돌아가신 장세양 씨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저 원도시의 장홍재 선생 몇 분 뽑으려면 그런 분이 있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정림에 입사해서 두 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저겐 10년만 있겠다 그랬어요. 사실은 10년까지만 있으면 설계사면 그래도 어떻게 좀 유지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걸로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10년 되던 해에 이제 거의 뭐 그냥 그때만 해도 이제 거의 밤새우다시피 하고 야근하고 뭐 이런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아주 취약했죠. 그러니까 이제 설계사무실이 그렇게 일을 안 하면 거의 직원들 봉급 못 가져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김정실 회장님이 한국은행에 있었고 저도 한국은행에서 조금 그냥 물을 먹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월급은 정말 어떻게든지 미리지 말자. 제 날짜에 꼭 주자.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는 못 가지고 주자는 주장하고, 그다음에 보너스, 그다음에 연월차, 그다음에 이제 그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일렀죠. 그다음에 의료보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까지는 학자금까지도 제가 심지어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그건 학자금은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직원들을 위한 복지가 김철수 회장님이 은행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걸 마인드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추진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되던 해에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휴가를 할까요? 사무실 좀 빠지고 국내 여행을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며칠 사이에 안 나온다고 뭐 저 나오시고 뭐 전화 집으로 왔다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합류해서 그럼 같이 쭉 사무실을 해보자. 다시 다짐들을 했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 후에 두 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일본의 니켄세키, 이제 미국의 이제 그때는 엘로비 베켓을 웰든 베켓이 아니고 엘로비 베켓을 좀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조직 설계를 이제 뭐 표본을 삼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뭐 우리 사주도 뭐 이제 니켄세키는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그런 걸 좀 해야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두 분도 이제 그걸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창립 초기에 뭐 자본금이라는 게 뭐 별로 없었죠. 나중에 이제 뭐 중자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돈 넣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하고 뭐 이렇게 다시 돈은 빼서 쓰고 뭐 이런 그런 정도였으니까요. 이제 그 사무실 키웠는데 두 분이 저희한테 이제 5%씩 주를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사주가 아닌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사주 만들 때 저희들이 제안한 게 우리 사주 만들면 우리가 기부하겠다, 기부하겠다, 우리 주도 만듭시다 해가지고 권동 씨하고 저하고는 그 5% 주식을 기부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기에 10% 가지고 사실 우리 사주 만들었어요. 그게 몇 년도쯤인지 기억하시나요? 그건 한번 따져봐야겠는데 80년도. 80년대. 네, 80년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IMF 때 그리고서 이제 우리 사주 만들면서 우리 사주로 5%를 받았어요. 전체의 5%, 우리 사주 전체. 두 분이다, 둘이. 아니, 우리 사주의 5%. 네. 그러니까 전체는 반납하고 그래서 이제 10%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IMF 때 이제 우리 사주를 전부 사무실에서 회수를 했죠. 그러면
회수를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봉급도 잘못하면 못 주게 되고, 어떤 분은 그 당시에 이제 봉급 저희는 회장님하고 저희 권동 씨하고 저까지는 얼마 동안 봉급 안 가져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회사에 기여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없어졌었는데 추후에 그걸 꼭 했으면 했는데 다시 이제 우리 사실 만든 게 참 지금 현까지 조직 설계로 저희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생각도 마찬가지시라고 보고 저나 권동 씨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설계 사무실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저희 어느 개인이 해가지고 뭐 그 개인이 리타이어 할 때는 거의 없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남길 때, 다른 분한테 남길 때는 좀 규모가 작아지든가 뭐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는 건축 문화를 일반 대중에게, 우리가 건축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일반 대중에게 건물을 설계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건물을 질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많이 건축주한테 가서 설득을 시켰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좀 세브란스 새병원 설계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저희 5개 사무실이 선정돼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설명회 때 3개 사무실이 탈락이 되고, 정일건축하고 저희하고 2개 사무실이 마지막에 결선 브리핑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정일건축은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빌딩 그걸 설계한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재단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좀 있었고, 그래서 두 회사가 최후의 최종 브리핑을 할 때 재단 이사장, 재단 사무처장, 그다음에 총장, 의무부총장, 그다음에 의료관계 교수들, 의사들 이런 많은 분들 참석하에 최종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선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그 설계할 때는 설계하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 저희 담당 책임 의사분,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시설팀, 저하고 급수몰하고 이제 담당 그 프로젝트 담당했던 PM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라파 미국하고 일본을 주로 병원을 견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견학하고 와서 그 후에 이제 지침서를 다시 만들고 뭐 이래 가지고서 그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그래서 좋은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조인해 가지고 이제 해서 아주 좋은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원하고 다른 게 특징이 있는 게, 다른 병원을 가면 1층 대합실이 도태기 시장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근데 거기는 층별로 과별로 저희 접수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만 사람이 많이 가더라도 번잡하지 않고 혼잡하지 않아서 아주 뭐 대단한 지금 의사분들이 항상 좋은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리고 하나의 저희 박물관에 대해서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박물관 설계시에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재직 시에 착공을 해야겠다, 기공식을 해야겠다, 그분이 꼭 기공식을 하고 나가셔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문광부에서 일찍 발주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본 설계 상태에서, 사실 기본 설계가 완성됐다고 보면 되죠. 공사비 예산을 뽑았어요. 그냥 가해 예산이죠, 사실은. 그걸 가지고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발주할 때는
다 뭐 건설본부에서는 좋은 얘기를 하죠. 나중에 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고 저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달라 그래서 해줬는데 그 후에 시설개명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산에 딱 맞게끔 왁구를 짜놓고 그대로 하라고 할 정도로 해서 사실 공사 진행하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미비한 점이 많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 비상주감리 책임자였었는데 1년간 상주하면서 감리단장까지 한 경험이 있어요. 가서 상주감리하면서 그 맞지 않는 거 또는 내역하고 틀린 거 그다음에 내역하고 틀리면 그 건설본부에서는 그 뭐 저 변상을 물리겠다든지 뭐 기획예산처에서 변상하라고 그런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주 괴롭혔습니다 사실. 그래서 1년간 그런 걸 조정한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기공식 때 아주 날씨가 추웠어요. 근데 이제 설계자 대표로서 현황 설명을 하라고. 예. 그래서 저희 본부석 뒤에서 그냥 오두루를 떨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희 김영삼 대통령 모시고 뭐그 내빈들 모시고 긴 작대기 들고 그냥 모형 가리키면서 그 현황 설명을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사진이 어디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서 내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네. 좋겠습니다.